네, 직원의 이름에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만 표기하고 중간은 별표 한 개로만 하자라는 내용이었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해서 from EMP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름이 그대로 나오게 돼요. 어떤 이름은 다섯 글자고요. 어떤 글자는 네 글자짜리도 있어요. 네 글자짜리도 있고, 뭐 여섯 글자짜리도 있어요. 뭐 네 글자, 다섯 글자, 여섯 글자 이렇게 그 글자 수가 다양합니다. 글자 수가 다양하지만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만 남겨두고 그 안에 그 중간에는 몇 글자가 있든 상관없이 나머지는 별표로 나타내자는 뜻이고요. 자, 우선 첫 글자만 남겨줄 수 있겠죠. 첫 글자만. 뭘 이용하면 될까요? 서브 스트링을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첫 번째 글자부터 한 개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어. 요거는 비교하기 위해서 이름을 좀 남겨둘게요. 이름을 남겨두고. 자, 이렇게 하면 네, 모든 이름에서 첫 글자들만 쭉 하고 찾아냈죠. 맞아요? 음. 자, 마지막 글자는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마지막 글자는. 가장 마지막 위치에서 한 글자만 뽑아내면 되는데, 가장 마지막 위치라고 하는 게, 문제는, 여기는 가장 마지막이 다섯 번째, 인덱스 5번. 그죠? 얘는 워드라고 하는 이름에서는 가장 마지막 글자가 인덱스 4번, 네 번째. 그죠? 마티는 가장 마지막 글자가 인덱스 6번, 여섯 번째죠. 그죠? 글자 수마다 마지막 인덱스가 다르죠. 근데 그 마지막 인덱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글자, 글자 수 아닌가요? 글자 수? 다섯 글자짜리면 5가 마지막 글자. 네 글자짜리면 4가 마지막 글자. 그죠? 인덱스 4번. 여섯 글자짜리면 6번째 인덱스가 가장 마지막 글자. 자, 무슨 얘기냐면, 서브스트링을 하시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을 서브스트링을 하시는데, 여기서 랭스를 쓰는 거죠. 누구의 이름의 랭스를 쓰는 거예요. 얘를 인덱스로 하는 거죠. 여기에서 몇 글자, 한 글자를 뽑아내면. 자, 요 결과 볼까요? 스미스에서 마지막 글자 뭐예요? H. 앨런에서의 마지막 글자 N. 워드에서 마지막 글자 T. 이렇게 함수의 아규먼트로 다른 함수의 결과값을 넘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음. 그러니까 첫 글자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문자열에서 첫 글자는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 문자열에서 마지막 글자는 한 글자만 잘라내면 되는데, 어디에서? 그 문자열의 마지막 인덱스에서. 그 문자열의 마지막 인덱스는 결국 문자열의 랭스란 말이에요. 랭스. 그렇게 해서 한 글자만 잘라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라낸 글자 하나랑 여기서 잘라낸 글자 하나랑 두 개를 이어서 붙여버리면 되죠. 문자열을 이어서 붙여주는 연산자가 뭐가 있었어요? 파이프가 있었죠, 파이프. 기억나세요? 네. 자, 그러면 요 코드는 남겨드릴게요. 자, 그래서 select, sub string, 이름을 첫 번째 인덱스에서 한 글자만 자르겠다. 그 다음에 이어붙이기. 요게 이어붙이기죠. 중간에는 뭘 넣겠다? 별표를 넣겠다. 그 다음에 또 이어붙이기. 여기는 마지막 글자를 이어붙여줘야 되죠. 서브 스트링. 이름인데 마지막 위치는 랭스. 거기에서 몇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from emp. 네, 어때요? 이렇게 마스킹 됐죠.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만 남겨두고 쭉 나머지는 글자 수 상관없이 전부 다 별표 하나로만 마스킹이 됐죠. 그죠? 그리고 요 표현식을 그대로 남겨두는 거는 별로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as 하고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깔끔하게 결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그 문자열을 다루는 함수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서브스트링, 랭스, 뭐 위쪽에서 리플레이스 이런 것도 했었었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서브스트링과 랭스를 이용해서 이름을 마스킹하는 이런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뭐 ADSP나 빅분계나 이런 쪽에서 가끔 시험 문제 그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정보 보호를 할 때 뭐 문자열을 마스킹할 때 문자열의 길이를 노출시키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네, 자, 요 정도 하고요. 문자열에 관련된 함수는 요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남은 시간은 날짜로 변환하는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저희가 웨어절에서 뭐 날짜가 뭐 언제 이상인 아니면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있는 뭐 이런 웨어 문장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잠깐 좀 볼까요? 이런 거 있었죠. 입사 날짜가 이것보다 큰, 그 다음에 입사 날짜가 얼마 이상이고 입사 날짜가 얼마 이하인 이런 문장을 다뤘었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문장들은 실제로는 실제 컬럼에는 date라고 하는 타입으로, 날짜라고 하는 타입으로 값이 저장이 되어져 있는데, 문자열과 크기를 비교를 하려면, 둘 다 날짜 타입이거나, 둘 다 문자열 타입이어야지만 비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내부적으로, 암묵적으로 두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같은 타입으로 변환한 다음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 설정에 따라서 설정이 뭐 연도가 두 자리냐, 연도가 네 자리냐, 뭐 이런 설정들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식이 다른 결과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함수를 쓰면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이렇게 날짜들을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어, toD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toDate. 자, 함수 이름을 보면 뭐뭐로라는 뜻이죠. date, 날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로란 뜻이에요. 함수 이름 자체가 날짜로란 뜻이고요. 그럼 얘는 뭐냐면 문자열을 주는 거예요. 문자열이 문자열을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날짜 형식을 주시면 돼요. 날짜 형식은 따옴표로 묶어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첫 번째 아규먼트인 문자열을 어, 두 번째 아규먼트인 날짜 형식이라고 하는 어, 날짜 포맷이라고 할까요? 날짜 포맷이라고 할게요. 날짜 포맷. 날짜 포맷 형식, 아, 이건 이렇게 써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날짜 포맷 형식으로 작성된 문자열을 날짜, 데이트 타입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문자열이 있어요. 여기는 문자열이 있는데 이 문자열이 어떤 포맷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면 to date는 여기 있는 문자열을 날짜로 변환해 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예제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으세요. 자, 예제 만들어 볼게요. select from dual로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 date. 날짜로 변환해라 이거예요. 날짜로 변환해라. 자, 오늘 날짜가 2026년 5월 29일입니다. 그죠? 자, 앞에 문자열이 있는데 이 문자열에서 얘는 뭐예요? 연도죠. 연도가 몇 자리로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네 자리로 표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연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규먼트인 문자열에서 첫 번째 아규먼트인 문자열에서 요 네 개는 연도다. 자, 그 다음에 연도 뒤에 뭐가 나왔어요? 연도 뒤에 구분자로 대쉬가 나왔죠. 맞아요? 대쉬 다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5월이라는 의미로 05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어, 그 월이 두 자리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구분자로 월과 일을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로 대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 from dual. 자, 우리가 함수한테 제공한 문자열은 2026-05-29라고 하는 문자열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문자열이 연도이고, 월이고, 일이고, 월, 일은 대시로 구분되어져 있는 포맷이다. 라고 함수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 함수는 이 문자를 날짜로 변환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뭐 얘나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죠. 그냥 대쉬가 슬래시로 바뀐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출력되는 형식은 무엇에 따라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도구, 환경 설정, 데이터베이스, LMS. 요 형식으로 여기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환경 설정의 내용을 바꿔버리면 여기 출력되는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를 왜 쓰냐면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select to date.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연, 월, 일 형식으로 사용하지만 미국에서는 5월 29일 2025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형식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DD, YYYY 이런 형식인 거죠. 그죠? 6월. 그러면 똑같은 날짜인 거죠. 얘도 죄송합니다. 2026년이죠. 2026년. 2016-0529도 2026년 5월 29일이고요. 052926도 2026년 5월 29일이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자열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진 문자열인지만 투데이트한테 알려주면 투데이트는 이 문자열을 정확한 날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음. 어, 여러분들요. select to date 0529는 헷갈릴 일이 없어요. 5월 29일 이거는 누가 봐도 5월 29일이에요. 그죠? 누가 봐도 5월 29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29월이라고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죠? 29월이라고 하는 건 없죠. 그럼 5월 29일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근데 05, 뭐 예를 들어서 08 이렇게 해볼게요. 20, 26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거 인식하는 게 달라요.
2026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이런 문자열을 보면 2026년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 사람들은 이걸 5월 8일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어떤 나라 사람들은 8월 5일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유럽 쪽 있죠, 유럽 쪽.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은요, 일, 월, 연 순서로 사용합니다. 미국은 월, 일, 연도 순서로 사용을 하는데 저쪽 유럽 쪽으로 영국이나 프랑스 쪽으로 가면 일, 월, 연으로 사용을 해요. 이건 헷갈리죠. 5월 8일인지 8월 5일인지가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DD, MM, YYYY다. from 듀얼.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2026년 8월 5일을 의미하는 문자열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to date를 쓰는 목적은요. 목적은 그 나라별로, 지역별로 각각 그 날짜를 표기하는 형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문자를 표기하는 형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걔네들이 연월일 순서인지 월일 연도 순서인지 일월 연도 순서인지를 명확하게 지시를 해서 실제로 원하는 진짜 날짜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toDate예요. 이렇게 하면 헷갈릴 일이 없겠죠. 이 문자열은 월1 연도다. 이 문자열은 일월 연도다. 이렇게 하면 헷갈릴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연도를 두 자리를 쓸 때입니다. 연도를 두 자리를 쓸 때. 네 자리를 표기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연도 두 자리 표기법. 연도를 두 자리로 표기하실 때에는요, YY라고 하는 표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RR이라고 하는 표기법이 있어요. 그 첫째 날에 우리 환경 설정 데이터베이스 NLS 들어가가지고 거기 아마 뭐라고 돼 있었냐면 RR이라고 돼 있었죠. YY라고 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죠? YY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RR이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게 YY와 RR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YY와 RR의 차이점.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 어,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YY는요, 현재 세기고요. 현재 세기. 그러니까 현재 세기의 끝 두 자리 연도를 이고요. RR이 조금 헷갈려요. 이거는 반올림 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올림 세기. 반올림해서 반올림해서 현재 세기가 될 수 있는 연도의 연도예요. 끝, 현재 끝 두 자리. 오타가 아주 장렬이었네요. 반올림 세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toDate 함수를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toDate 99 11 20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YY, MM, DD 이렇게 할게요. from dual. 이 세기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세기는 우리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죠? 21세기. 그런 얘기예요. 20세기, 21세기, 뭐 19세기 이런 그죠? 2000년대는 21세기, 1900년대는 20세기, 1800년대는 19세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얘기하는 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991120 하면 여러분들 이 99가 1999년이라고 생각하세요? 2099년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YY를 쓰시면은요 2099년이에요. 2099년. 그러니까 YY는요, 무조건 현재 세기의 끝에 두 자리예요. 앞에, 네 자리에서 앞에 두 자리 잘라버리고, 뒤에 두 자리. 이해되십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이 2000년, 26년이기 때문에 앞에 두 자리가 20이잖아요. 그 20을 붙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YY는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select to date. 똑같은 99, 11, 20인데 여기를 RR, MM, DB라고 할게. from 주월. 얘는 몇 년도일까요? 1999년 11월 20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현재 세기는 21세기죠. 그러니까 2000년대예요. 2000년대. 그죠? 안올림해서 자, 이 현재 세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현재 세기는 21세기란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반올림 했을 때, 반올림 했을 때 21세기가 되는 거는, 그죠? 반올림 해서, 반올림해서 21세기가 되는, 되는 연도들은 어떤 연도들일까요? 1950년. 1950년 반올림하면, 그죠? 여기서 반올림하면 2000 아닌가요? 2000? 그죠? 그 다음에 2049년까지. 2050년이 돼버리면 반올림하면 2100이 돼버리죠. 맞아요? 2100. 맞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50부터 549까지가 표현이 되는데 99라고 하면 1999를 의미를 하는 거고, 49라고 하면 1949년이 아니라 2049년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select to date 49라고 해볼게요. 49. 5월 28일이라고 할까요? 29일. 자, 여기도 알람, DD라고 할게요. from dual. 얘는 1949년이 아니라 204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끝에 두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1950년부터 2049년까지 있는 연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R입니다. 그래서 반올림 세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올림 세기. 이게 현재 세기를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음. 우리가 1900년대에 살고 있었다면 반올림 세기도 달라져요. 알알이 달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2100년대에 살고 있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반올림 세기가 달라져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똑같은 두 자리인데, 똑같은 99년인데, YY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지금이 2000이니까 2099예요. 무조건 20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RR은 이 끝에 두 자리가 이런 현재 세기가 무슨 몇 세기냐에 따라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어. 현재 우리가 2000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올림에서 2000년대가 되는 거는 1950부터 2049까지가 반올림하면 전부 다 2000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99는 2099는 포함이 안 되고 1999가 포함이 될 거고요. 49라고 하는 거는 1949는 없고 2049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반올림 세기. 이해되셨습니까? 음. 그래서 그 특히나 이렇게 두 자리 연도를 표시할 때, 어, 두 자리 연도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문자열이 있을 때 얘가 2099년인지 아니면 1999년인지를 명시하고 싶으시면 이런 to date를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거예요. to date를 반드시 쓰시면서 YY를 쓸 것인지 RR을 쓸 것인지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셔가지고요. 요거를 이용하셔서 그 날짜를 비교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요거 한번 해볼까요? 1981년도부터 1982년도에 입사한 직원들, between A and B. 요거 했었던 거 있었죠? 그죠? 네. 자, 어, 1981년도, 1년도에서부터 1982년도 사이에, 어, 연, 연, 사이에 입사한 직원들의 레코드를 출력하는 문제를 한번 to date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어, 어제는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환경 설정의 날짜 형식에 따라서 이게 원하는 결과를 주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런 연도도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select from EMP 외어절은 밑에다 쓰겠습니다. 입사 날짜가 있을 거고요. between 자, to date를 쓰는 거예요. 81년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81년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81년도는 RR, 1981년을 의미하는 거죠. 1981년을 의미하는 거니까 RR, MM, 그리고 DD. 그죠? between A and B. B도 마찬가지로 to dat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82년.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로 하면 되겠죠. 12월 31일. 그리고 이 문자열은 형식이 RR, MM, DD 형식이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결과 나왔죠. 연도를 두 자리만 이렇게 써도요. 81년, 82년 이렇게 두 자리만 연도를 쓰셔도 원하는 결과 1981년과 1982년이라고 한 날짜로 정확하게 변환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오라클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비교를 할 때 날짜와 날짜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날짜와 문자열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날짜와 날짜를 비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도를 두 자리로 쓰든 네 자리로 쓰든 상관이 없겠죠. 요것만 잘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요것만 잘 신경을 써주시면. 네, 질문 있으십니까? 요- 옆에다가 결과 좀 써드릴게요. 네, 질문 없으세요? 그래서 그 날짜들을 비교하실 때요, 안전한 방법은, 제가 권장해드리는 방법이에요.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인데, 예. 저는 이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날짜 타입의 컬럼과 문자열을 직접 비교하지 마시고, 문자열을 일단 날짜로 정확하게 변환한 다음에, 그 날짜의 컬럼과 날짜 데이트 타입의 값을 비교를 하시는 게 뭐,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between A and B,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는 게 그 안전한 방법이 돼요. 되셨습니까? 음. 요거는 제가 권장해드리는 방법. 조금 길기는 해요. 문장이 좀 길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확실하게 결과를 주기 때문에. 네, 질문 없으십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